오늘은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에 대한 개요와 이번 주에 청약하는 물건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임대주택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임대주택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일정의 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즉 SH나 LH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상품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LH나 SH에서 공급하는 임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중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도 있고,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어 올릴 때 일정 세대수는 임대로 지정을 해서 임대 물량으로 공급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이 임대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LH나 S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장점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입지도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죠. 현재도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하면 그래도 그 다음 임차인이 수월하게 맞춰주는 편이니까, 그리고 혹여 역전세가 나더라도 그 보증금 반환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집주인들이 많은데, 다세대나 다가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도 굉장히 불안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아이러니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SH나 LH는 당연히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또 제때 돌려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임대주택에 당첨이 돼서 이제 거주를 하다가 B라는 분양권에 당첨이 돼서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분양권이 입주하려면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양권이 입주할 때까지는 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혹여 중간에 B라는 분양권을 내가 전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임대주택은 또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 대비 월세가 있는데, 이 보증금 또한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보증금 액수도 대출 액수도 크고 금리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가 자유롭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은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정이 생겨서 1년 후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처음에도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료가 발생하는데, 또 이때도 또 중개보수료가 또 발생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때 내가 계약했던 금액 당시보다 1년 후에 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임차인에게는 이 퇴거가 자유롭다라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도 신청 가능하다. 근데 이 부분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당연히 이거는 분양을 받는 게 아니니까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약통장을 자격 요건으로 세우는 임대주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마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더라도 이게 당첨되고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인 거는 10년 공공임대는 있는데, 그 밖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런 것들은 그냥 확인용 정도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종종 설명드리는 단기 투자 물건들 이런 것들도 보면 당첨되고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세대 모집에 일단 넣어봤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보고 물건을 보고 내 상황에서 여기를 입주할 수 있는지 봤더니 정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해보는 것도 의미가 되겠고요. 무엇보다 내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투자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임대주택의 거주는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주택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2년 거주하고 나서 최장 4년, 6년 이런 것들도 있고, 모집 공고문을 보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관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볼 때는 이 징검다리 역할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보면은 카페나 유튜브 영상 이런 걸 보면 임대주택 당첨되는 법 당첨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데, 사실 임대주택은 내가 새 집에 분양받고 입주하기 위한 중간에 징검다리로 활용해야지, 이걸 영원히 내가 여기 임대주택에 살아야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주택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았으니 친구는 100만 원에 월세 사는데 나는 50만 원 월세 싸게 사니까 나는 50만 원 벌었으니 그 돈으로 사치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2012년, 13년, 14년에는 서울의 장기전세 이런 데 당첨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집을 사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미분양이 매우 많고, 그래서 오히려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면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누군가는 임대주택이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미분양 주택을 샀는데 이제 상황이 거꾸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할 거는, 그런 임대주택 그런 정보를 공급하는 곳들을 보면 그냥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다음 스텝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아파트라면 당연히 주거 환경이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뭐 빌라나 뭐 다가구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집을 지어온 곳들이 검증되지 않은 시공사이기 때문에 복불복의 주거 환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이 임대주택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여기 임대 탭을 누르시고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걸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먼저 보여드릴 곳은 여기 2023년 2차 장기 미임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어디가 제일 핫한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조회수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조회수 자체가 다른 게시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으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말은 무언가 장점이 있겠구나 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죠. 네, 보시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8월 18일이고 공급 호수가 총 600호입니다. 600호고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곳들이라면 한번 집을 가셔서 보실 수 있고, 인터넷 신청 일자가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 기간까지 자격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되시고 나서는 이 일정에 맞춰서 서류 내시고 이제 기약 여부 판단하셔가지고 입주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집은 다 지어진 상황이거든요. 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에서 2024년 초 사이에 입주를 결정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하반기에 서울 청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서울에 준한 세대 원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에 거주를 해야 되나,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입지가 좋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 합법적으로 서울에 주소지를 둘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구나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 자격이 굉장히 여기는 심플합니다. 보통은 임대주택 하면 기본적으로는 소득, 자산,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한번 임대를 놨다가 완벽하게 소진되지 않아서 조금 완화를 해서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게 끝입니다.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쟁이 있다라고 하면은 1순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 2순위는 초과 세대. 아마 1순위에서 끝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소득을 한번 띄워보시고 내가 1순위라면 당첨되고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으니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에 어느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기 미임대, 매입 임대 주택이고요. 주택은 SH에서 매입을 해서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공급을 한 방식이고, 공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부분들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세대를 1순위로 본다. 일단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가구에 나형, 이제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나형은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 3인 이상, 이게 평형이 좀 크기 때문에 3인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비자도 200%를 뽑습니다. 강동구의 은슬림구는 보증금 7천에 임대료 70 정도,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 그래서 방이 뭐 2개, 최소 2개, 뭐 많으면 3개 정도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그 다음에 재계약은 1회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택을 봤었을 땐 주변 시세 대비는 임대료 자체는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처음으로 본 곳이 은슬림구, 이곳은 강동역에서 좀 도보로 이동하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28년 노드비고, 여기 은슬림구라고 써있죠. 여기는 다 이렇게 지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분양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싸다 비싸다 이런 관점, 뭐 앞으로 오를 것이다, 여기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잠시 징검다리처럼 활용하는 게 임대주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역 근처에 있는지, 그리고 뭐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지, 또 신축인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로구의 궁동 S하임 1호선 오류동역에서 이동하면 될 것 같고, 도보로 가기는 좀 멀어 보입니다. 궁동 S하임 이렇게 생겼네요.
좋네요. 도보로 이동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뭐 차가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LR 베뉴, 이름이 다 독특하네요. 이곳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버스로 한 두 정거장 정도 갈 정도의 거리라고 보여지고요.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근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산 인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활용하기 좋겠죠. 다음으로는 계림 웨스트밸리, 독산역에서 충분히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보여지고요. 계림 웨스트밸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타파크 제1동입니다. 여기는 역 바로 근처는 아니고 위로는 금천구청역, 그리고 밑으로는 석수역 1호선 인근에 있네요. 이곳은 아무래도 차가 있어야 이동이 원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독산 헤리츠타워입니다. 금천구에 물건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버스로 한 두 정거장 정도 가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위에 홈플러스, 이런 롯데시네마 있다는 것들이 장점일 수 있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물건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주하는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독산 리젠트빌입니다. 계림 웨스트밸리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근처에 있네요. 독산 리젠트빌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위치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펜스 쳐놓은 거 보면은 아직은 이때 2028년 이후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빌리 12차, 이름 다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한 도보로 이 정도면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로드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로프트시티, 여기는 영등포에 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건물이 굉장히 좀 멋있게 지어지긴 했네요. 이곳은 여의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 출퇴근하실 분들이라면 여기 영등포 시장역 으로 가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버스 타고 가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임대주택은 다가구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형은 이제 세대 구성원이 3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전용 평수가 원룸 이런 게 아니라 다 전용 12평이면 방이 최소 2개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곳들이라면 현장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보증금도 전환해가지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당첨된 이후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크기도 적지 않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한 첫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무엇보다 서울의 무주택자, 또 소득 기준이 맞는 분들에게는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불이익도 없으니까 한번 임대주택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개념을 갖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